3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한 여자가 법원 앞에 서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는 그녀.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62세 김순자 씨, 결혼한 지 꼭 30년이 되는 날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 이정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이건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마침내 터져버린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시집살이 30년을 참다가 이혼을 선언한 60대 아내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게 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씨와 이정호 씨, 올해로 결혼 30년 차 부부입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손주도 3명이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들, 웃음꽃이 피어나는 대가족의 모습, 행복해 보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복받은 집이라고, 저렇게 화목한 가정이 또 어디 있냐고.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런데 그 행복한 가족 사진 속 순자 씨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 30년 동안 순자 씨는 무슨 일을 겪어온 걸까요? 그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30년 전 결혼식 날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994년 봄 29살의 순자 씨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그 시절엔 중매 결혼이 흔했죠. 순자 씨도 주변 소개로 3살 연상의 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나쁘지 않은 직장, 성실해 보이는 인상,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자 씨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안대 이을 아들 꼭 낳아야 된다. 그리고 살림 잘해야지. 우리 아들 고생시키면 안 돼. 첫 인사부터 심상치 않았지만 순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른들이 원래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첫날 밤 신혼집에 도착한 순자 씨를 맞이한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순자 씨를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잘 맞춰야 해. 아침은 꼭 7시 전에 차려놔야 하고 국은 항상 뜨겁게. 신혼여행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30년 지옥의 시작인 줄. 순자 씨의 시집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집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순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기상 시간이었죠.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시부모님 식사를 차리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밥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간이 왜 이래? 빨래는 왜 이렇게 해? 걸레질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적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가 뭘 해도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건 없었죠. 처음엔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잘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순자 씨는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순자 씨에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때는 논이라면서도 애 낳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이야. 입덧을 하면서도 순자 씨는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은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죠. 그리고 10달 후 순자 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쁜 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너무 행복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에휴, 딸이네.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축하한다는 말 대신 돌아온 건 한숨이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출산 일주일 만에
부엌에 서야 했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애 낳은 게 무슨 큰일이라고 누워있어.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나 좀 도와줘.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내가 좀 맞춰. 시집살이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순자 씨는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딸을 데리고 나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3년 후 순자 씨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시댁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어야 해. 딸만 둘이면 어떡하려고. 순자 씨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다행히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좀 대우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좀 잘해야지. 아들 엄마가 이러면 되겠어? 아들을 낳은 건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만 늘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려니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죠. 순자 씨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일을 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잠을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며느리들은 밖에 나가서 놀아. 집안일은 뒷전이고 순자 씨가 돈을 벌어오는 건 노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남편은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목욕 한 번 시킨 적 없고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 없었죠. 순자 씨는 혼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거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과로가 심하시네요.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있었을까요? 퇴원 다음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밥은 누가 해? 아픈 것도 팔자야 팔자. 순자 씨는 링거 자국이 채 아물기도 전에 부엌에 섰습니다. 남편은요? 순자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죠.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은 밥 걱정부터 하겠구나. 순자 씨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추석,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1년에 최소 4번은 지옥이 찾아왔죠. 명절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하고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모이니까 음식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고 순자 씨는 며칠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완성되면 뭐가 돌아왔을까요? 시누이들의 평가였습니다. 형님, 전이 좀 짜네요. 작년보다 음식이 부실한 것 같은데요. 갈비찜이 좀 질긴데 며칠을 고생해서 만들어도 돌아오는 건 지적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순자 씨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가져다 주고 빈 그릇 치우고 음식 데워오고 밥상 앞에 앉을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모두가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순자 씨만 빼고요. 순자 씨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앞에서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이야기 나누는 소리.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가족인데, 나도 저기 앉아서 쉬고 싶은데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하지? 한 번은 순자 씨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설거지가 너무 많아.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손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 체면이 있지, 체면. 그 한마디에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였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사람. 그게 나다. 순자 씨는 결혼 후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쓴 일기장이 10권이 넘었죠. 그 안에는 순자 씨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5년의 일기입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께 혼났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2003년의 일기입니다. 남편은 왜 항상 시어머니 편일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면 안 될까?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2010년의 일기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 조금만 더 참자. 애들 다 크면 나아지겠지. 2018년의 일기입니다. 이제 지쳤다. 더는 못 참겠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30년간의 상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순자 씨의 진심이었죠. 순자 씨에게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영희 씨였죠.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영희야, 나 가끔 이혼하고 싶어. 영애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참아. 이혼하면 애들이 불쌍하잖아.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 나 30년째. 2022년 겨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9세. 노안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효자 며느리라고 순자 씨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셨냐고 칭찬했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울부짖었죠. 순자 씨는 그 옆에서 묵묵히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며느리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시어머니, 마지막까지 잔소리를 하셨던 분. 순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집살이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 49제가 끝났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남편이 달라지겠지.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안일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전히 아내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여전히 밥 차려달라, 빨래해달라, 청소해달라 요구만 했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니까 집안일 좀 나눠서 하면 안 될까?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뭘 나눠?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편하잖아. 뭐가 불만이야? 순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었구나. 30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만이 아니었구나. 2024년 봄, 결혼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죠. 와인도 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것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음식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밤 10시 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이 무슨 날이었어? 미안, 깜빡했네. 결혼 30주년, 30년을 함께 산 날. 남편은 그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이 먼저
기념일을 챙긴 적 없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 적 없어. 당신한테 난 뭐야? 가정부야? 밥하는 기계야? 빨래하는 로봇이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화내는 아내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왜 갑자기 이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쌓인 거야.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오늘까지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들, 남편에게 받은 무관심, 혼자 삼킨 눈물들, 혼자 견딘 명절들, 혼자 버텨온 세월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60이 넘었지만 아직 살 날이 20년, 30년은 남았다고. 그 시간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더는 못 참겠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싸웠다고 이혼이야?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나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그제야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30년 동안 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30년간 써온 일기장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러는 거겠지.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순자 씨는 진짜로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영애 씨 집에 짐을 풀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들어와. 내가 잘못했어.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들어와. 밥은 누가 해? 빨래는 누가 하고?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혼이야?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생각한 거야.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들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화해하면 안 돼?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빠 편이구나.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알아. 너희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내가 떠난 집은 엉망이 됐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빨래 바구니에는 옷이 넘쳤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봤습니다. 라면을 끓였는데 물 조절을 못해서 퍼져버렸습니다. 세탁기를 돌렸는데 흰 옷과 색깔 옷을 같이 넣어서 물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 차려져 있던 밥상, 항상 깨끗하게 정리된 옷장,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집, 그게 다 아내가 해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빠는 몰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쉬는 날도 없이. 그리고 딸은 아버지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엄마가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혼자 울었던 거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알아요? 엄마가 아빠한테 서운할 때마다 일기장에 적었던 거 알아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팠을 때 병문안 한 번 안 갔잖아요. 결혼기념일 한 번도 안 챙겼잖아요. 엄마 생일에 꽃 한 송이 사준 적 있어요?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방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일기장들 10권이 넘었습니다. 1994년 남편은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2005년 추석 순자 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부엌에서 혼자 울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이렇게 외로울까? 2012년 결혼기념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은 모른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아직도 혼자다. 남편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친구 집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씨가 나왔습니다. 남편을 보고 놀랐죠. 그 순간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정말 몰랐다. 65세의 남편이 생애 처음으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자 씨는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 주길 바랐던,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그 30년. 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내가 왜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나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야 했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었잖아요.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당신이 알아줄 거라고, 언젠가는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하면 돼?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려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해요. 30년 동안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해보세요. 그 후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 쌓아왔던 이야기들을 했고 남편은 처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집안일을 나눠서 한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외출한다. 셋째, 매일 고맙다는 말을 한다. 넷째,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당연히 해야 할 것들. 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남편은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달라지겠다고.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지켜볼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순자 씨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견디는 분들. 하지만 그 참음이 미덕일까요?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 그것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지금 행복한가요? 당신은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30년이 걸려서야 깨달은 남편처럼 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